날 네. 그랜저 IG 출고하시거든요. 아 이번 시간 많이 걸리셨지. 입장 기간 소유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형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떤 결과나 이유가 발생하려면 그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더라고. 이분도 그러셨어. 고객님 76년생 경북 포항이셨어. 근데 공교롭게도 저번 주 영상에 올라갔던 고객님도 영덕이셨고 포항하고 영덕은 굉장히 가까운데 어떨 때 보면 참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청주 고객님들 출고 영상이 나가다 보면 막 충주, 청주, 진천 이렇게 어떤 알고리즘이 있나 봐. 어쨌든 올 4월 말에 문의를 주셨어. 조용히. 나 신용회복하고 있다. 96회차 중에서 한 6번 정도 납부했는데 혹시 나 할부가 가능하겠냐. 그랜저 IG 한 1500에서 한 1600, 1700 그 언더로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변제 여력 안에서 차를 구매하고 싶다. 조회를 했어. 뭐 직장의료보험증도 있었고 신용회복도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근데 해가 일단은 거절이 나와. 특정 사유 거절이야. 이게 참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특정 사유 거절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는 하고 예전에 보증 채무나 뭐 이런 거에서 보증인 채무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본인 채권이었는데 이게 대손 상각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같은 경우는 좀 오랜 시간 해당 여신사를 문을 두드리기가 좀 어렵지.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고 들어갔는데 거절이 나오는 거야. 거절 사유로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어. 이유가 딱 하나가 나오는 거야. 최근 1년 내에 추심 목적 조회. 신용회복을 했으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모든 채무를 하나로 동결해서 채무 조정을 받았는데 그 뒤에 또 추심 목적의 조회가 올 일이 있는가? 고객님한테 물어봤더니 고객님도 전혀 모르고 있어.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하고 있고 고객님한테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렸지. 한국신용정보원에다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봐라. 내가 어떤 신용적인 부분에서 추심 목적의 조회를 당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있는지. 그때는 이분이 팩스 받은 걸 나한테 캡처를 해서 보내줬더라고. 24년 9월 25일 날 해제가 된 채권이 하나 있어. 증권사 계좌인데 한 2,600만 원. 거기서 어떤 정산이 잘못됐는지 25,430원의 미해제 채권이 있는 거야. 이 미해제 채권은 채권자도 모르고 있고 채무자도 이걸 모르고 있어.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다 갚았겠거니 채권자는 소액이다 보니까 고액 채권자한테 밀리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쓸 게 없는 거지. 하지만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알고리즘이나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25,430원이라는 미회수 채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계속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거지, AI가.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것 때문에 추심 목적의 조회가 된 거야. 부랴부랴 이분은 이거를 변제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추심 목적 조회는 나올 일이 없겠지. 문제는 여기서부터 나가. 1년 내에 추심 목적 조회가 있었다고 했잖아. 그러면 24년 9월 25일 날 이게 해제가 됐어. 그러면은 25년 9월 26일 이후에는 조회해봤을 때 쪽에는 승인이 있지 않을까. 이분이 참 긴 시간이었겠지? 6개월을 기다리다가 명절 연휴 시작 들어갈 때 문의가 한 번 왔어. 나 이제 기간이 지났는데 한번 봐줄 수 있겠냐. 이분하고 문자가 오간 게 있기 때문에 봤더니 4월 20 며칠, 4월 30일 그리고 문자 내역들이 쭉 있는 거야. 그러면 제가 기다리겠다고. 이게 너무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그 후로도 알아보지 않고 그냥 한 사람 믿고 기다려줬다는 거지. 일면식도 없었잖아. 유튜브에서 얼굴 한번 보고 내가 그냥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들 듣다가 거기에서 작은 신뢰가 싹 텄다고 얘기를 하시고 문의를 주셨어. 결국은 10월 달에 제조회를 넣었어. 그리고 하면서 통과 승인을 받았어. 2천만 원 개인 한도로. 그래서 내방 일정 조율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이지 경북 포항에서 KTX 타고 광역버스 타고 또 일반 버스 갈아타고 여기를 이렇게 오셨더라고. 근데 보통은 이래. 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분들의 시각이라 그러면 장거리에서 멀리 원거리 격지권에서 오신 고객님은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어.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차 안 사가지고 가겠어? 이거는 100% 해. 이런 쪽인데 우리는 좀 틀리잖아. 우리가 판매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할부형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심적으로 부담이 100배가 되는 거지. 힘든 걸음이시고 찾는 매물, 만족치 못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분 어떠실까? 내려가셨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어떤 보상을 할 수가 있을까? 사실은 그래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좀 부담이 돼. 인천, 부천, 경기, 김포, 의정부 뭐 이런 데는 그냥 경험 삼아서 이렇게 하루 시간 내셨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잠시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너무 멀리서 오신 거잖아. 어쨌든 차도 고객님이 컨택을 하셨어. 매물을 한 5대, 6대 정도 보여드렸고 그중에서 본인이 컨택하고. 근데 이분 참 독특하신 건 있었어. 외관적인 퍼포먼스나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엔진, 사운드, 관리 상태. 그러니까 외관은 얘기하더라고. 엠블럼 자체도 유격이 있고 한데도 무시하시고 나중에 돈 들여서 뭐 바꾸면 되죠. 떼서 하면 되지. 그 차를 본인이 선택한 이유는 엔진 사운드가 좋았다고. 형도 출고할 때 시동 걸어가지고 사운드 들어보니까 엔진 컨디션만큼은 그 차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본인이 갖고 싶어하는 차 본인이 선택해서 갖고 내려가셨다고 하니까 형은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노파심이 컸거든. 세상 사는 모든 일들에는 참 그에 합당한 사연이 있고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객님 신용 회복하시면서 본인이 원래 가고자 했던 그 목적으로 향하는 걸음이 수고스럽고 고될 거라고 저 역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 믿고 포항에서 여기까지 왕복 제가 봤을 때 천리길이는 없더라고요. 400km가 넘으니까 그 귀한 시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가지고 가신 차량 잘 사용하시고 고객님하고 좋은 인연이 되시길 진심으로 저나 저희 감독님 기원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